예.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그 요약 부분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진도는 많이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거리 개전기까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설명하는 데까지 설명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은 또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보호 개전기는 중요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립니다. 왜? 이상전압도 지금 오늘 다시 정리해드렸죠. 중요하니까. 왜? 나옵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안 나오면 장을 지집니다. 왜냐면 1년 안에 보면 그 전반기 때 아니면 후반기 때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보호개정기도. 어떻게든 응용을 해서 왜 이거 아니면 낼 게 없거든요. 왜냐면 10개 챕터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시하게 자꾸 자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장 보호개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개정기의 기능을 열거하고 그림으로 설명하며 전기회로를 구성하셔. 뒤에 가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기능이 뭔지, 역할이 뭔지 아까 한번 설명드렸었죠. 보시게 됩니다. 주보호 개전 방식과 후비보호 개전 방식의 역할. 먼저 동작하고 후비보호하는 부분. 구비조건 5가지 기억나시나요? 키워드? 뭐였죠? 선, 과, 후, 조, 경. 옆에다 쓰시라고요, 지금 바로. 예? 선택 차단이 돼야 된다. 예? 과도 안정상에서도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된다. 후비보호를 해줘야 된다. 어떤 동작 시안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경제적이어야 된다. 이게 안 나오시면 답안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해드리는 게 보호기능. 아까 뭐 순정 반정 했죠? 예? 보호개정기 역할. 뭐 사고 시에 이상을 검출해가지고 차단기가 동작해서 사고를 차단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막 머릿속에 개념을 넣고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작 시간에 따른 보호개정기 종류를 열거하시오. 보호개정기 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동작 기구상. 동작 기구가 뭐가 있었죠? 유도음판형, 정지형, 디지털형. 그럼 동작 시한상 어떻게 되어 있었죠? 순환시, 예? 정한시, 반환시, 반환시성 정한시. 이렇게. 순정, 반정.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세 번째. 동작 기구상, 동작 시한상, 그리고 세 번째 용도상.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넣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키워드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지만 문제가 나왔을 때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용도상은 뭐가 있었죠? 단락, 지락, 그리고 과전압, 저전압, 탈조, 주파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6가지 기본소에 나와 있는 6가지 딱딱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번 반복해드렸습니다. 한 2-3번은 반복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또 반복됩니다. 왜? 이거 요약하고 안에 또 문제 들어가서 또 요약되죠? 마지막에 다시 또 요약해드립니다. 또 용도 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동작 시간에 따른 용도에 따른 보호개정기 종류. 전압전류 특성을 개정기별로 설명하시오. 전압형, 전류형, 뭐 전력형 뭐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에서 F점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전류 개정기를 이용한 동작 원리를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은 T1, T2, T3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림을 이렇게 그림이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F점이라는 게 여기서 사고 나면은 T1 있다 이게 흐르고 T2 있다 이게 흐르고 T3 있다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 차단기 하나, 둘, 셋, 뭐 넷 돼 있으면 여기서 사고 났을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대략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림을 또 보시면 되고요. 환상선로의 단락 보호 방식. 환상이다 보니까 전원이 한 단에 있을 때만 하고 두 단에 있을 때 또 틀려지겠죠. 그냥 방향을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자가 이제 두 군데 있었던 D, 다이렉션. 방향 부분이 들어간다. DZ다, DS다, 아니면 뭐, SS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싱글이니까, 싱글, 뭐, 이렇게 서브스테이션, 더블 서브스테이션, 뭐, 더블 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병행 위해선일 때 단락 보호를 어떻게 해주는지.
송전선로의 보호 방식 중에서 반성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랬죠. 반성보호라는 게 뭔가 거꾸로 반대로 보내준다 그랬죠. 예? 전력선 반송, 통신선 반송 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표시선 개전 보호 방식, 종류별 5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예? 표전 통마강. 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송전선로의 보호 방식은 과방거피제 가지고 과전류, 방향과전류, 그 다음에 과방거, 거리 개전 방식, 파일럿 와이어 개전 방식, 그 다음에 제페로 방식이었는데 그 중에 표시선이라는 건 바로 파일럿 와이어 개전 방식을 얘기한다 이거죠. 표시선 개전 방식에는 표전 통마강이 있었다고 그러죠. 표시선 개전 방식하고 전력선 반송 개전 방식하고 통신선 반송 개전 방식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파 개전 방식하고 광파 개전 방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송 보호 개전 방식도 바로 표시선 개전 보호 방식의 하나란 얘기입니다. 전송 차단 방식, 전송 트립 억제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나옵니다 뒤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부터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거리 개전기의 원리와 동작 특성을 설명하시오. 거리 개전기가 뭐였죠? 개전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를 전압 및 전류의 크기 및 위상으로 판별하여 동작하는 개전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를 이제 전압과 전류의 크기 및 위상.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호 개전기 특성. 이거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모호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옴이 됩니다, 옴. 옴은 어떻게 될까요? R 플러스 JX가 됩니다. 옴 개전기는 그래서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원의 방정식처럼 나옵니다. 근데 모호는 그럼 어떻게 되냐? 모호도 옴의 거꾸로 된 부분이다 보니까 원처럼 나옵니다. 원의 방정식이. 근데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옴이나 모옴은 그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저항형이 있고 리액턴스형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R 쪽으로 휘어진다든가 X 쪽으로 휘어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도 오음형도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제 틀려질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다단자 송전선로 여러 가지 선로 쪽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들어가겠죠. 그럼 방향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리 개전기 부분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어떤 문제가 있다? 아분가전 직동 타타 나왔죠? 아가 뭐였죠? 아크 저항. 존 1에서 존 2로 이제 오버리치 하는 부분. 분류 효과에 의해서 언더리치를 한다. 가까운 지점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지락 전류가 크게 흐르니까 전압은 0으로 돼서 부동작하더라. 전압 상실 시 오동작하더라. 직류분에 의해서 오버리치 하더라. 동기 탈조 시 응동하더라. 다상사고 시 언더리치 하더라. 다상사고라는 거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사고 났으니까, 예? 전류가 또 분배가 될 거 아닙니까? 분배되니까 분류효과하고 똑같으니까 언더리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타상사고 시 오버리치 하다. 타상사고라는 게 바깥 타자 아닙니까? 바깥에 있다니까, 얘는 오버한다. 이런 개념으로 외워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UO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셔도 되고요. 거리 개전기에 적용해서 분류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분류효과에서 설명하려면 아까처럼, 전원이 2군데 이상에 있어야 되니까 T형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T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요 지점과 요 지점인데, 요게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점이 요 중간에 있으니까, 중간 때문에 임피던스가 변화돼서 이렇게 언더리치를 하더라. 실제로 요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요 지점까지 떨어지더라.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언더리치 한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림을 항상 그려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면서요. 근데 그림만 그리면 되는 게 아니라, 수식도 써줘야죠. 왜? x1 플러스 x2분의 x1 플러스 x2로 해서 이렇게 줄어든다. 그거는 이따가 보시면 됩니다. 얘가 병렬로 돼 있으니까 병렬로 계산해서 나오면은 이렇게 수식으로 써도 증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볼 때 이제 PTB, CTB를 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거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위에가 PTB, 밑에가 CTB. 그럼 PTB분의 1이니까 뭐 거꾸로 되고 하면 나중에 CTB분의 PTB가 될 수도 있고요. PTB분의 CTB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헷갈려질 수가 있습니다. 언더리치하고 오버리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봐도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언더리치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오버리치는 바깥으로 간다고 하는데 왜 타당사고 시에서 오버리치 됐냐 이게 잘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암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언더리치하고 오버리치에 설명하라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보고 설명을 하면 되고요.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4교시, 2교시 이런 것들은 25점짜리입니다. 1교시는 10점짜리죠. 10점짜리로 나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돼 있죠? 간단하게 돼 있죠. 분류효과나 언더리치나 오버리치나. 근데 거리계쟁기에 대한 전반적인 걸 물어보는 거는 다 25점짜리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중에 하나를 10점짜리도 갖다 쓰고 25점짜리로 됐을 때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채워주시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 4, 5kV에 적용되는 보호계전 방식. 아까 설명드렸죠. 154, 3, 4, 5, 765 부분에서 주보를 뭐라고 한다고요?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반성 계전 방식. 예? 그 부분을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거기서도 주보하고 후비보호가 있겠죠. 그런 식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보만 설명하겠다. 아니면 시간이 되면 후비보호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던가요. 후비보는 3단계, 후비보호 거리 계전 방식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용만 쓰는 게 아니라. 154 개통 보호 방식을 가공선로와 모선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을 지금 1교시 11점짜리로 나왔으면 그냥 표 정도로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표로. 어떤 방식이 있다. 아까 표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표 정도로만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형 발전기, 변압기, 송전선. 발전기, 변압기, 송전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따가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동작, 오부동작 용어 헷갈립니다. 정동작, 오동작, 정부동작, 오부동작.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암기를 할 수 있게끔 쉽게 암기를 할 수 있게끔 좀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요 방식대로 하시면은 저도 좀 암기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한번 설명 또 드릴 겁니다. 디지털 릴레이의 장단점 뭐라고요? 다소 경고 융종, 다기능이고 소형하고 경제성 있고 경제성은 아니고 고기능이 있고 융통성 있고 저부담이다. 단점 써사항고 써지에 약하다. 사용기간이 좀 줄어든다. 항온학습을 유지를 해야 된다. 고온에서는 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부분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근데 디지털 보호계정기의 원리가 어떻게 된다? 입력을 받아서 F, 필터를 통해서 FS, 샘플링을 한다. 입 FS. 이렇게 됐죠? 입 FS 때 M, 멀티플라이. 입 FS, MAD니까. AD 컨버터를 통해가지고. 입 FS, MAD 연출. 연산을 하고 출력을 한다. 자꾸 그걸 계속 반복하시라는 얘기죠. 입 FS, MAD 연출. 네. 나중에 거기 보시면, 표본화, 부호화, 양자화, 표부, 양.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거를 이제 그림을 해가지고 표본화를 어떻게 하고, 부호화를 어떻게 하고, 양자화를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또 쓰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꾸 반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고속도 제표로 방식 종류가 뭐가 있었죠? 단상, 삼상, 단상 플러스 삼상, 다상 제표로. 단상에서 적용을 어떻게 한다? 한 상만 보니까, 삼상을 다시 동시에 개표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상을 다시 동시에 개표하는 삼상 제표로는 154에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또 한 상만을 또 제표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호에서는 단상하고 삼상하고 같이 제표를 한다는 얘기죠. 765 가니까 이제 복잡해지니까 765에서는 다상 제표로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동작 시퀀스가 어떻게 된다? HS, GS 해가지고 하이스피드 그라운드 스위치가 어떻게 등장하냐. 선행, 후행 해가지고 선행이 떨어지고, 후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붙고 빠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한번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단지 이제 시퀀스 내에서 좀
그 타임 같은 거, 몇 초 걸린다, 미리세컨드가 걸린다, 그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죠. 19, 16, 뭐 36, 40, 뭐 60 이렇게 이제 용어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차단계 고속도 제표로 방식과 종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뭐 이게 앞에 거하고 비슷하니까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차단계 동작 책무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보호계정기에 관련된 용어들, 필기에 관련된 용어들도 기억나셨죠? 뭐가 있었죠? 재점호, 그 다음에 재기전압, 회복전압,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연상을 하십시오. 자꾸 페일세이프, 보호협조, 아크장, 재패를 시간, 무전압 시간, 차동 접속, 교차 접속, 이런 부분 잘 이해 안 되실 겁니다. 나중에 10점짜리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차동 접속은 반대로 접속하는 거, 교차 접속, 교차해서 접속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된다네요. 아크장, 아크에서 생기는 저항이다. 예? 왜? 거리계정기의 아크장에서 생긴다고 나왔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뭔지 이제 아셔야 되겠죠. 페일세이프,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내용으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보호계정기 기능 역할. 어떤 때 쓰여지는지 그림으로 보이시면. 아까 보셨죠? 그림 앞에서 어떤 그림이 있었죠? 기능 역할을 할 때 반드시 전력계통, 단선도를 그려주시고요. 거기에 PT하고 CT를 그려주시고 거기서 릴레이에서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차단계 트리코일 쪽으로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를 그려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표로 어떻게 했었죠? 전력계통에서 센서, PTCC에서 이상 부분을 검출해서 그 다음에 보호계정기에서 그걸 판단해서 차단기 쪽으로 시그널을 내보내서 다시 전력계통까지 돌아오는, 이렇게 한 사이클로 돌아오는 그 블록 다이그램을 기억나시나요? 그 블록 다이그램을 그림으로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회로를 구성하셔야 했으니까 단선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림으로 설명해 줘야 되니까 블록 다이그램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기능들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능이 뭐가 있다? 이상 부분을 정상 부분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상 부분이 이상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예,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상 부분의 운전을 정지하고 사고가 제거되면 이상 부분을 정상으로 복귀시킨다. 그런 내용들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런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네, 설명이 돼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자꾸 보여드린 겁니다. 기본서에 이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 그림들을 갖다가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그림만 가지고는 약하니까 수식도 써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뭐죠? 그림을 그리고 도표화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도표가 들어가야지만 좋습니다. 수식을 써줄 때도 이제 표에다 이렇게 해주면 전달 효과가 좋습니다. 딱. 예? 그리고 글씨를 써줄 때도 1, 2, 3, 4로 나눠서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한눈에 잘 보이게끔. 보호계정기 시스템을 전기회로 하니까 이 그림을 그려준 거죠. 그래서 PT하고 CT하고 보호계정기하고 차단계 크리코일까지 이런 부분은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뭐뭐를 써야 되겠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 답안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지만 답안지를 써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흐름이 뭐다? 키워드다. 자, 주보호 개전 방식과 호비보호 개전 방식의 역할이다. 주보호는 뭐냐? 신속하게 제거하는 게 주보호입니다. 사고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사고 범위를 최소 범위로 한정한다. 이게 주보호라는 얘기죠. 호비보호는 뭐죠? 주보호가 안 됐을 때 들어가는 게 호비보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보호가 실패했을 경우 또는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동작하여. 왜? 후비니까. 사고의 확대 파급을 방지한다. 사운학 뭐였죠? 사고 예방 대역. 운용계획의 합충. 확충계획의 위반. 이게 뭐였죠? 전력조리였죠. 여기는 보호계정 쪽에서는 사고의 확대 파급 방지.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보호계정기의 기본 조건이 또 나왔었죠. 이렇게. 구비 조건이 뭐라고요? 아까? 선, 과, 후, 조, 경.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한번 보시죠. 선, 뭐가 나올까요? 선택 차단할 수 있을 거. 과,
과도 안정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동작 시한을 가질 거. 후, 후비 보호 능력이 있을 거. 조, 동작 시간의 조정 등으로 계정기 동작 수행이 돼야 될 것. 경제적일 것. 예? 이렇게. 근데 이걸 왜, 여기는 이제 순서가 틀린데, 제가 그 선과 후 적용을 얘기한 거는, 그건 이제 기본서에 있는 그 내용대로 한 겁니다, 그냥. 예?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써주셨을 때 조금 더, 애온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겠죠. 교수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채점위원들이 받아봤을 때, 아무래도 눈에 익숙한 거를 써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선과 후 적용,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면 뭐가 나와야죠? 순, 정, 반, 정. 예? 순한시, 정한시. 얘는 순시입니다. 순시고 얘는 정한시입니다. 그리고 반한시성. 이렇게. 반한시성, 정한시는 반한시성 한다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여기서 정한시 특성을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면 얘는 이제 반비례이기 때문에 그냥 쭉 내려오죠? 쭉 내려왔는데 얘는 어떻게 되죠? 정한시라는 게 여기부터 이렇게 정한시하고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쭉 똑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실 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자, 그럼 다음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동작 시간에 따른 보호 계정기 정류 하면 순정, 반정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순, 정, 반, 정. 그럼 그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순시니까 빨리 동작한다고요. 그러니까 0.3초 이내. 정한시니까 어느 정도 이상 전류가 흘렀을 때.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예? 동작 전류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시간에 동작한다. 왜? 동작 전류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동작 시간에 동작한다. 그 내용이 들어가줘야지만 됩니다. 정한시에는. 순시는 빨리 동작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반한시는 반비례를 해줘야 되니까 반비례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비례하는 부분. 전류값이 클수록 빨리 동작하고 전류값이 작을수록 느리게 동작한다. 이런 반비례하는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반한시성 정한시는 반한시하고 정한시의 특성을 조합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반한시성, 그 이상이 되면 정한시성으로 동작한다.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하나만 알고 나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용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되새겨보죠. 보호계정기를 3개로 분리를 한다고요. 어떻게 분리를 한다고? 첫 번째, 동작, 기구상. 두 번째, 동작, 시한상. 세 번째, 용도상. 그럼 첫 번째, 동작 기구상에는 유도 원판형, 정지형 계정기, 디지털 계정기로 나온다고요. 동작 시한상, 순정, 반정, 순한시, 반한시, 순정, 정한시, 반한시, 반한시성, 정한시. 이렇게. 용도상,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락보호용, 그 다음에 뭐? 지락보호용, 그 다음에 과전압용, 저전압용, 탈저보호용, 주파수 보호용,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다고요.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단락보호용에는 뭐가 있다? 과전류 계정기가 있다. 네? 과전압 계정기가 있다. 부족전압 계정기가 있다. 방향 단락 계정기가 있다. 선택 단락 계정기가 있다. 이제 선택 단락, 방향 단락 약간은 틀립니다. 예? 비슷한 개념인데 디렉티브 쇼트, 셀렉티브 쇼트 방향성을 가지는 건 똑같습니다. 거리 계정기 ZR 디스턴스 릴레이입니다. 디스턴스. 근데 왜 Z로 썼냐? 임피던스 릴레이 해서 Z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피던스. 자, 과전류 계정기는 아시죠? 일정값 이상의 전류를 검출해서 동작하는 거. 과전압은 일정값 이상의 전압을 검출해서 동작하는 거. 부족전압 계정기는 일정값 이하의 전압을 검출해서 동작하는 거. 방향 단락은 아까 제가 역전력 계정기 설명드렸죠? 어느 일정 방향으로 일정값 이상의 단락 전류가 흐를 때. 역전력 계정기는 32P하고 32Q가 있다고 그랬죠? 선택 단락 계정기, 이건 SGR 해가지고 비접지 계통에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병행 2회선에서 한회선 단락 시 고장 회선만을 선택 차단하는 겁니다. 사고 난 데만 떨어뜨려주는 게 선택 차단 계정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비접지 계통에서 선택 차단을 하기 위해서 SGR을 사용합니다. 거리 계정기 뭐라고요? 계정기부터 고장점까지의 임피던스에 비례한 한시에서 동작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용을 써주실 때 계정기 설치점에서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으로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정기다. 이렇게 했죠.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똑같죠. 근데 계정기부터 고장점까지의 어떤 임피던스를 전압, 전류, 크기 및 위상을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정기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정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내려주시라고요. 모선처럼, 고장전류처럼, 대칭자법이 뭐냐? 이런 것들. 방향거리 계정기. 거리 계정기의 방향성을 추가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단락이 됐으니까 이제 지락이 나오겠죠? 지락보용, 지락 과전류 계정기. 지락 뭐라고요? OVGR. 예? GPT에서 영상 전압 받는 OVGR. 방향지락, 선택지락. 방향지락은 이제 저항접지 계통 쪽이고요. 선택지락은 비접지 계통 쪽에서 보는 겁니다. 개념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같이도 사용을 합니다. DGR이나 SGR이나 같은 용어로. 근데 약간은 틀립니다. 지락 과전이니까 지락이 나타났을 때 생기는 과전류의 동작.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과전류의 동작 전류를 특별히 작게 한 거. 소세력 계정기라고 얘기합니다. 세력이 작아도 동작하는 부분. 왜? 단락은 보통 150% 정도의 세팅을 합니다. 지락은 30% 정도의 세팅합니다. 왜 30%에 세팅하냐고 물어보면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CT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잔류에러에서 OCGR로 동작하죠. CT마다 보통 10% 정도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오차들이 여기 흐르겠죠. 그러니까 최소 30% 정도는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오차에 의해서 아까 언밸런스 전류들이 들어오겠죠. 또 저압 같은 경우 내성 규정에 보면 어떻게 나와있죠? 저압의 불평형률을 몇 프로로 규정하고 있죠? 삼선식에서는 30%, 단당 삼선식에서는 이런 거는 40%까지, 저압에서는 불평형률을 고려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매칭을 해서 보시면은, 30% 그래서 세팅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락이 사고 나면 영상전압이 발생합니다. 이 영상전압 같은 것도 발생하는 것들 벡터도로 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저희는 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방향지락은 어느 일정 방향으로 일정 값 이상. 그래서 어떻게 부분이 필요한다? GPT에 의한 영상전압, ZCT에 의한 영상전류로서 동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ZCT에 대한 영상전류가 이제 저항값에 의한 큰 전류가 DGR로 보시면 되고요. 비접지에 있는 미세한 미리암페의 동작 전류를 SGR 정도로 보셔도 됩니다. 개념은 똑같은데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DGR은 저항접지 쪽에서 사용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SGR은 셀렉티브 선택 차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접지 쪽에서 사용하신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DGR을 SGR처럼 해서 비접지 쪽에서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개념을 잡을 때 그렇게 개념을 좀 잡아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병행 위해선 송전선로에서 1회선의 지락 고장 발생 시 고장 회선만을 선택 차단할 수 있게끔 선택 단락 계정기의 동작 전류를 왜? 특별히 작게. 여기도 작게. 여기는 그냥 단락 전류가 흐를 때 동작.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200대 1.5mA짜리 받게끔 돼 있다 보니까 비접지 쪽으로 여러분들을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외에 주파수보라든가 탈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설명은 안 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계통 보호용 계정기의 전압전류 특성을 계정기별로 설명하시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륜 계정기.
전류의 크기에 대응해서 동작하는 계전기로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동작하는 과전류 계전기가 대표적인 전류형 계전기다. 예? 자, 두 번째, 전압형 계전기. 전류형 계전기는 두 개가 있다 이거죠. 과전류 계전기하고 지락 과전류 계전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전류형은. OCR하고 OCGR이 있다. 여기는 OCGR을 설명을 안 했지만. 전압형 계전기는 여기 나오는 그 과전압 계전기. 일정 값 이상.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오버 볼테이지 릴레이, 부족전압 계전기,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 지락 과전압 계전기, 오버 볼테이지 그라운드 릴레이. 이렇게. 오버 볼테이지 그라운드 릴레이를 계측할 수 있는 거는 3PT에서도 계산을 해서 가능합니다. 또는 GPT에서 영상 전압을 받아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방향 계전기. 그거는 이제 전력형 계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력형 계전기. 왜? 방향을 보려면 전압하고 전류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건 바로 전력이죠. 왜냐면 P는 VI 아닙니까? V하고 I를 같이 봤다는 건 P거든요. 그래서 방향 계전기고 전력형 계전기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준 전압에 대하여 전류의 방향을 감지해서 고장회선을 선택하지 않나. 그래서 방향 단락. 그 다음에 그러니까 DSR. 그 다음에 방향 지락 하다면 DGR. 방향 지락 부분을 선택 지락으로 하면 SGR이 나오겠죠. SGR도 이런 방향 계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왜 이제 점점점점을 찍었습니다. 왜? 또 다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전류형하고 전압형하고 전력형이 있는데 거기에 임피던스로 판단하는 임피던스 계전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임피던스 계전기의 대표적인 게 뭐였죠? 여기 나와 있는 거리 계전기라는 얘기죠. 임피던스를 가지고 동작하니까. 거리 계전기는 전압 전류의 비가 일정치 이하인 경우에 동작하는 계전기로 전압 전류의 비는 실질적으로 임피던스를 의미한다. 아까 여기는 뭐라고요? 전압 전류인데 전력형 계전기라고요. 얘는 전압 전류인데 임피던스라고요. 왜? 나눴으니까. R은 I분의 V로 했고 얘는 V하고 I를 같이 봤기 때문에 전력형으로 본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 또 나옵니다. 거리 계전기는 계전기 설치점에서 고장 시의 전압값과 전류값으로부터 선로의 임피던스를 계산하고 이를 단위 길이당 임피던스로 나누어 계전기 설치점에서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산출한다. 좀 더 자세하게 적었죠?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적는 훈련을 하시라는 얘기죠. 결론은 뭐나? R은 I분의 V다. R은 임피던스 설치점에서 고장점까지의 리액턴스고요. L은 그 부분에 대한 걸 X로 나누면 단위 길이당의 리액턴스로 나누면 길이가 나오겠죠.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락 저항의 변동이 일어나다 보면 아까 지금 아크 저항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지락 시 아크가 발생됩니다. 아크가 발생되면서 그 아크가 저항처럼 느껴지는 게 아크 저항입니다. 그럼 일반 저항 성분에다 아크가 생기면서 저항이 더 생겼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류, 거기에 흐르는 전류값이 좀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계측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락 저항의 변동으로 거리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항 성분을 배제하고, 왜 아크도 저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리액턴스로만 보겠다, 리액턴스로만. 리액턴스로만 거리를 감지하는 리액턴스 거리 계전기가 사용한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리 계전기를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거에 위에를 이렇게 자릅니다. 나중에 보시면 임피던스를 이렇게 하는데 얘가 뭐죠? R이죠. 여기가 X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리액턴스 계전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저항 계전기라는 얘기죠. 오음형 계전기 뭐라고요? 여기부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R과 X가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오음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오음이 맞죠? 모호형은 오음의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원의 계전기가 모호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나중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렉탱귤러 같은 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존1, 존2, 존3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버리다 보니까 위에 리액턴스로 자른 겁니다. 엔드 조건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엔드 조건으로, 여기는 엔드 조건으로,
여기를 엔드 조건 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런 네모난 사변형의 거리 계정기가 또 탄생이 되는 겁니다. 엔드 조건을 해가지고 엔드만 가져오고 나머지 그 중첩되지 않는 부분은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 계정기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크 저항 때문에 저항만 보진 않고 리액턴스만 본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F점에서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림 하나 둘 셋 넷 여기 보시면 F점이지만은 자세히 보시면 F점이 어디냐 여기죠. 여기지만 차단기 3개가 있죠.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방사상선로의 단락보호 방식 요걸 돌려서 보면 되죠. 전원이 한 단에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단에만 있죠. 그림이 전원 A단에 있는 경우는 A단에서 방사상으로 흘러나간다. 이쪽으로 다 흘러나가니까 모두 다 같이 동작하게 됨으로써 선로 말단의 사고로 이 메인도 다 죽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전류 계전기에 요 T1 부분에 1번보다는 2번이 늦게, 2번보다는 3번이 늦게, 더 빨리 동작하도록 F점 고장시에서 C모선, F점 고장시에서 이 C모선의 선로만 차단되도록 하면은 고장 구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보시지 말고 옆으로 돌려서 보라고 그랬습니다. 옆으로 돌려서 이거를 이렇게 메인 있고 분기 있고 또 이렇게 이런 그림이죠. 지금 이렇게 이걸 돌려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림을 그리실 때 T1, T2, T3를 여기가 T3다 여기가 T2다 T1이다 왜? 사고 여기서 빨리 차단이 돼야지만 얘가 정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T1이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여기 T2는 그 다음에 T3는 요 다음에 그래서 사고 지점에서 고장 전류가 이만큼 발생되면은 요 시간에 T3만에 빨리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이게 안 떨어져 나가면 이 뒤에 요만큼의 후비보로 얘가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라는 얘기고 그 이후에 후비보로 얘가 떨어져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사상선로는 이제 여기처럼 방사상선로라는 게 전원이 양단에 있으니까 그때는 판단을 해드려야 되겠죠. 어느 지점에 사고인지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쓴 겁니다. 전원이 양단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오고 저쪽에서도 오겠죠. 그러면 그걸 봐가지고 판단을 해서 끊어주는데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르겠죠. 그러면 여기서 봐가지고 여기하고 여기만 끊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살아서 공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기하고 여기 끝에 그거를 서로 간의 방향으로서 보란 얘기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전원이 양단에 있을 경우는 단락전원은 양쪽에서 이쪽에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니까 과전류 계정기만 가지고 보면은 다 동작하겠죠. 그래서 선택 차단하기 위해서 방향 단락 계정기하고 과전류 계정기를 조합해서 사용한다. 조합.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방향 단락 계정기를 A군, B군, A, B군, B1, B2, B3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A, A2, A3, B1, B2, B3 교차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A군은 발전기 지혜로부터 외부로 향하는 전류, B군은 지비부터 외부로 향하는 전류, B1, B2, B3는 아까처럼 얘가 늦게, 얘가 좀 더 늦게, 좀 더 빨리, 얘가 아주 빨리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A와 B3는 전류 방향이 달라서 A3와 B3는 전류 방향이 여기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P점에서 단락사고 P점에서 단락사고 나면은 얘는 빨리 동작하죠. 예? 그 다음에 A2도 빨리 동작하죠. 예. 근데 A1보다는 A2, B1보다는 B2가 먼저 동작하고 A3와 B3는 전류 방향에서 동작하지 않으므로 고정 구간을 선택 차단할 수 있다. 그럼 얘는 늦게 동작하니까 A2하고 A3 부분 동작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B3하고 B2가 동작할 텐데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엔드 조건을 봐가지고 얘가 보면은 이쪽으로 흘러갔다 아니다를 아니까 요 차단기는 안 떨어뜨릴 때고 요 차단기만 떨어뜨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조합해가지고 사고 구간을 차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사상일 때 전원이 한 단에 있을 때는 OCR만 쓰면 되는데 전원이 이렇게 양쪽에 있었을 때는 단락계전기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환상일 때는 환상이라는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죠.
방사상은 이렇게 그 트리 구조로 나가는 게 방사상입니다. 환상이라는 건 환이 뭐죠? 여러분 배 아플 때 환 먹죠? 예? 정농환 이런 거 먹죠? 환이니까 원이란 얘기죠. 전원이 한 단에 있다. 그 DS. 전원이 두 군데 있다. DZ.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상선로가 이제 나옵니다. 앞에서 설명됐던 부분이 또 나오죠? 전원이 한 단에만 있을 땐 뭐라고요? DS. 전원이 두 군데 있었을 땐 DZ. 환상선로의 단락보호 방식. 전원이 한 단에만 있을 경우, 이거 환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환이죠, 이렇게. 전원이 한 단에만 있는 환상선로의 단락보호는 방향 단락 계정기를 사용하여 보호한다. 자, 계정기를 A, B 두 군으로 나누어 A군의 동작 방향을 이렇게 A1, A2, A3, A4. 아까하고 똑같죠? B쪽은 B1, B2, B3, B4. 이렇게 해서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같이 비교해가지고 아까처럼 동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나면 나머지도 쉽다는 얘기죠. 자, 이제 보시면은 환상선로의 단락보호는 전원이 두 군데 있을 때는 얘도 흐르고 얘도 흐르니까 이때는 조금 복잡해지겠죠. 왜? 양쪽을 봐야 되니까. 한상에서 흘렀을 때는 쉬운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DS가 아니라 DZ로 해가지고 거리까지도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는 방향만 봐줬으면 됐는데 여기는 왜? 발전기가 여러 군데서 오다 보니까 거리까지도 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Z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한상일 때는 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쪽으로 돌거나 저쪽으로 돌거나 하기 때문에 그 시간차로만 동작을 시켜주면 되는데 전원이 두 군데 있으면 시간차가 애매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거리까지도 들어가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A군, B군이 이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긴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리 부분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병행 위에선 자 병행 위에선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죠. 근데 여기 보시면 CT를 어떻게 교차 접속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쓰는 이유가 얘가 이쪽으로 가면 반대쪽으로 들어오고 얘가 들어오면 반대쪽으로 들어와서 얘가 상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사고 나면은 얘는 이쪽으로 흐르고 얘는 이쪽으로 흐르죠. 이쪽으로 흘러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죠. 왜 교차 접속을 해놨냐면 이 계정기가 봤을 때 방향이 틀려져야 되니까. 예? 얘가 되면은 얘가 이쪽으로 갈 때고 얘가 되면 얘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안에서 이거 봤을 때 얘 방향을 비교하기 쉽겠죠. 근데 얘 부분이 틀려지니까 이 안에 교차 접속에서 이 방향을 비교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맨 뒤에 교차 접속하고 저기 나옵니다. 설명이.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바깥에서 사고 시에는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 부분에서는 검출할 때는 바깥에 사고라는 거로 검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병행 위에선일 때는. 자, 위상을 가지고 판단한다. 병행 위에선 중 1회선에만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회선과 건전회선. 저번에 한번 물어봤죠. 건전회선 뭐냐? 건전상의 전압이 뭐냐? 일선지락 시 건전상의 전압을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사고가 나지 않은 상이 건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장회선은 여기고 건전회선은 여기죠. 거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다르겠죠. 왜? 여기로 흐르고 얘는 이쪽으로 해서 흘러지다 보니까 또 틀려지겠죠. 그리고 위상이 180도 다르다. 위상이 틀려지겠죠. 이쪽에서 봤을 땐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흐르니까 위상이 틀려지겠죠. 그런 부분. 왜? 전류가 가다 보면 여기는 가까우니까 얘는 또 멀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다른 쪽에 부분이 쓰여지다 보니까 여기서 보낸 전류하고 이쪽에서 빠지고 이쪽으로 빠지니까 전류의 크기도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위상 비교는 알겠죠? 나중에 이제 모선 차단 방식에서 압류 방위 환차에서 방향 비교, 위상 비교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그런 부분처럼 위상을 검출을 하는데 전류의 크기도 당연히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선로 양단에 설치한 CT의 2차측을 교차 접속하고 차동 전류, 교차 접속해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차동 전류를 OCR과 같이 보내준다는 얘기죠. SS라고 그러고. 선택 단락 계정기가 있고 선택 지락 계정기가 있습니다. SSR이 있고 SGR이 있었고요. 좀 틀립니다.
자, 보호 구간 내 고장이 발생하면 차동 전류는 양단의 SSR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 서로 여기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여기.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두 개 쳐놨죠. 그거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성 보호 개전 방식. 조금 요거는 좀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네, 반성 보호 개전 방식에서. 여기 부분 자주 반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표시선 보호 개전 방식. 표시선을 보냈다. 파일럿 와이어를 보냈다. 네? 선을 하나 끌고 갔다. 그 선을 어떻게 끌고 가죠? 가공지선에다 OPGW를 끌고 가죠. 그리고 OPGW를 해서 저희들이 전력선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통신선을 통한다고 했죠. 왜? 주파수를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주파수를. 유선방송이 케이블이죠. 케이블에 주파수를 두 개를 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인터넷으로 사용하고요. 하나는 유선방송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유선방송 케이블 꽂아가지고 거기서 인터넷도 쓰지 않습니까? 주파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주파수를 틀리게 쓰는데 전력선에다 주파수를 실어 보낸다. 그럼 전력선에다 60Hz가 아닌 주파수 대역을 실어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좀 9000에서 6만 Hz 정도를 실어 보낸다. 고주파를 실어 보내는 겁니다. 또 저주파를 또 실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통신선 같은 경우 주파수 대역에 해가지고 그 주파수 대역에 맞춰서 그 주파수 대역에 들어오는 시그널만 측정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런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파일럿 개전 방식이란 피보호 송전선로 넷 모든 지점의 사고에 대하여 고속도 차단하기 위해서 뭘 두었다? 보호 구간의 각 분자에 통신수단을 두었다. 통신수단을 두었다는 얘기죠. 통신수단을 둬서 하는데 뭐로 한다? 파일럿 와이어에서 서로 고장 상황을 서로 연락해서 보호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통신수단에 따른 파일럿 개전 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통신수단이 뭐가 있냐 이거죠. 표시선이 있고요. 표준통방광 얘기했죠. 표시선이 뭐냐? 파일럿 와이어를 그냥 깔았다. 송전선로 양단에다 통신선로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표시선을 다 깔아야 되니까 귀찮겠죠. 예? 돈도 많이 들어가고 통신선이 끊어지면 또 안 되겠죠. 예? 전력선은 여러 개가 있죠. 전력선은 R상도 있고 S상도 있고 T상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세 상으로 같이 보내지다 보면 한 상이 끊어지더라도 나머지 상에서 그런 내용들을 알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반송 개정 방식이 있다 이거죠. 반송파를 이용한다 이거죠. 캐리어. 아까처럼 반대쪽으로 보내주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송전을 해주는데 반대쪽으로 보내주는 파형이다 이거죠. 근데 반대쪽으로 보내주는데 뭘 이용하냐? 전력선 반송이자 이거죠. 전력선 반송이 가공 전력선을 이용한다. 가공 지선도 그냥 철선이죠. 예? 아연도금화는 철선이죠. ACSR. 근데 그 안에 OPGW는 그 안에 통신선이 들어간 것 뿐입니다, 지금. 가공지선으로 보내질 수도 있고, OPGW로 보내질 수도 있고요. 반송파의 전송 통로로, 아까는 표시선을 이용했지만 얘는 가공 전력선을 이용했다. 또, 전송 통로로 별도의 통신선을 이용한다. 이게 바로 OPGW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표전, 통, 그 다음 뭐가 되겠죠? 마이크로파. 가 나와야 되겠죠? 마이크로파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송파의 개정 방식으로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가 뭘까요? 이게. 전자레인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 안에서, 우리가 전자레인지 돌릴 때 그 마이크로웨이브 파형이 나와가지고, 데워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를 들어 물을 갖다 놨다. 그럼 주파수 대역이 높은 게 올라갑니다. 그럼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에너지가 축적되니까 어떻게 된다? 바깥쪽보다는 안에 집중이 되겠죠. 에너지가 왜? 전자레인지 보시면 거기다 쐈다. 안에서 막 반사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사돼서 들어가니까 가운데로 많이 통과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안에부터 그 에너지가 지나가다 보니까 따뜻해지는 겁니다. 근데 반사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 바깥에는 반사를 시켜주게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는 투과를 할 수 있는 걸 넣는 겁니다. 투과를 할 수 있는 걸 넣는데, 그래서 유리라든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그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걸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냥 플라스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녹아버리죠. 그 열을 못 견디니까. 마이크로웨이브를. 은박지에서 싸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불납니다. 은박지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라면 같은 거 전자레인지에 넣을 때 뚜껑을 벗어서 넣으라고 하죠. 그 안에 뚜껑 안에 은박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상식이니까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 불날 수가 있으니까. 예? 마이크로웨이브는 그런 겁니다. 그냥 상식상으로. 그 다음에 광파는 그냥 떼고. 자, 뭐라고요? 파일럿 계정 방식은 표전 통마강이라고. 표전 통마강. 표, 전, 통, 마, 광. 근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검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되겠죠. 아까 뭐라고 했죠? 압류 방위한차 방위전, 표준 통마강, 압류 방위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표준 통마강, 압류 방위전으로 저는 외웠습니다. 예? 모선에서는 압류 방위 환차했지만 파일럿 계전 방식에서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표준 통마강, 압류 방위전. 예? 왜? 전압 반항식, 전류 순환식. 예? 그 다음에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전송 차단 방식. 요 반송 계전 방식에서는 전송 차단 방식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PUTT 이런 것들. 예?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전송 차단 방식. 얘는 마이크로파니까 전류 차동 방식 이렇게. 여기는 전류 순환식, 전압 반향식. 요거는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따로 설명을 드리기 힘듭니다. 무조건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걔가 뭔지는 이제 나중에 좀 깊숙이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 정도까지만 가면 어렵죠, 더. 그래서 그거는 연구반 교재들을 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표시선 계전 방식에는 뭐가 있다? 전류 순항식과 전압 반항식이 있다. 그럼 이걸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그림들이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표시선 계전 방식은 동작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억제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 비율 이상일 때 동작하는 비율 특성이 있어 CT 오차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며 이런 게 있네. CT 오차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율 차동을 쓰네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변압기에 87에서 비율 차동 계전 방식을 쓴다고요? 왜? CT 1차하고 2차가 CTB가 틀리죠. 오차 특성도 틀리죠. 포화 특성도 틀리죠. 그래서 이런 비율 차동으로 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전기가 표시선의 저항과 정존 용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5에서 15km의 단거리에 쓰여진다 이거죠. 표시선은 단거리만 쓰여지기 때문에 많이 안 쓰여진다는 얘기죠. 왜? 우리 송전솔로가 어떻게 되죠? 다 장거리 송전솔로 아닙니까? 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표시선은 기본적인 개념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거라고요? 다른 아까 얘기한 표전 통마강에서 전력선 반송이나 통신선 반송 같은 그런 부분에서 전송 차단 방식 등을 이용한 내용들을 많이 쓴다. PCM 방식 같은 그런 것들을 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전류 순환식. 자, 이제 보면은 상시나 외부 사고 시 전류는 표시선과 억제 코일을 순환하나 내부 사고 시의 전류는 표시선과 억제 코일을 순환하지 못하고 동작 코일에 흘려서 계전기가 동작한다. 근데 이걸 쓰는 이유는 CT의 소비 부담이 적고 동작 특성이 양호하다. 그러니까 이걸 더 많이 쓴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예? 아까 저쪽에 표전 통마강에서 마이크로파에서 어떻게 해요? 전류 차동식을 썼었죠. 모선에서만 전압 차동 방식을 쓰고 나머지 동은 다 전류 차동 방식을 먼저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류가 계측하기가 더 좋으니까. 왜? 전압을 일단 생각하시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압은 거리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전압 강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거리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예? 표시선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전류에 관련된 거죠. 왜? 거리 계전기를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전류 부분이 주로 다 쓰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선은 어떻게 됐죠? 거리가 가깝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전압 차동 방식을 써도 되니까 그 전압 차동 방식이 더 낫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나머지는 다 전류다. 이렇게. 자, 그림을 보시면은, 전류가 순환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순환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요게 흐르고, 요게 흐르고, 이게 사고시하고, 정상시인데, 정상시 때는 이렇게 흐른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간극성이니까 어떻게 되죠? 요거의 반대극성을 흐르고요. 얘는 우리는 또 간극성이니까, 얘는 요거에 이렇게 반대 부분을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이게 그림이 맞는지 모르겠네. 얘가 흐르고, 얘가 흐르다 보니까, 요쪽으로는 안 흐른다 이거죠. 요쪽으로. 요쪽으로는 안 흐른다. 근데, 만약 이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파이로 와이어, 이 안에 차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요쪽으로는 안 흐르고, 여기하고, 여기 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OCR 쪽으로 동작하고, OCR 쪽으로 동작하고. 그러니까 이 오버커렌트 쪽으로 동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드리기가 좀 난해서, 그냥 그 그림으로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점이니까 작은 전류죠. 정상시 때. 정상시 때는 요 바깥으로 흐르다 보니까, 여기도 안 흐르고, 여기도 안 흐릅니다. 왜냐? 여기하고 여기가 같으니까. 예? 같으니까. 요 안에 안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고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요 안에 흐르니까, 요쪽 안에도 안 흐르고, 요쪽 안에도 안 흐른다. 그러니까 얘가 바깥에 하고, 바깥에만 흐른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 부분에 흐른다. OC에 흐른다. 이렇게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림을 그리실 때, 만약 이걸 그려주셔야 된다 그러면. 전압 반향식은 전압이 들어가니까 이제 반대죠. 아까는 순환식이었고 이게 반환식입니다. 전압을 반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 부분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볼까요? 전류 순환식의 동작 코일과 억제 코일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으며 뭐가 바뀌었죠? 동작 코일과 억제 코일이 바뀌었죠. 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RC하고 OC에 대한 위치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시나 외부 사고시의 전류는 억제 코일에 흐르고 상시나 외부 사고시 전부 다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 내부 사고시의 전류는 동작 코일을 흘려서 표시선을 순환하여 계전기가 동작한다. 그럼 뭐냐? 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여기가 흐르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만. 이 표시선에. 개념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흘러간다. 흘러가니까 여기에 맞춰서 얘가 흐르고 여기에 맞춰서 얘가 흘러가는데 얘가 반대 방향으로 돼 있어야지 이 내부에서 흐르겠죠. 이렇게.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전류순환식하고 틀리게. 그래서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앞에하고 뒤에하고 보셨을 때 얘는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쪽 흐르고 이쪽 흘러서 들어갔는데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여기 흐르고 여기 흐르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 부분이 왜냐면 동작 코일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동작 코일을 흘렀을 땐 여기 흐르니까 여기 흐른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버커렌트 그러니까 이 동작 코일의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도 흐른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지만 돼. 그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이제 명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반송 계전 방식의 정의. 반송 계전 방식은 파일럿 계전 방식의 일종으로 뭐라고요? 파일럿이 표시선이 간 거니까 전력선이 갔든 통신선이 갔든 어떤 표시선을 끌고 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단지 매체가 틀릴 뿐입니다. 표시선은 그냥 표시선으로 그냥 간 거고 전력선은 전력선을 매체로 한 겁니다. 예? 그리고 통신선 반송 계전 방식은 통신선을 매체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럿 계전 방식의 일종입니다. 단 뭐를 반송파를 통신수단으로 이용했다 이거죠. 매체는 하드웨어는 전력선이나 통신선을 이용했지만 거기에 실어보내는 시그널은 반송파를 이용했다 이거죠. 반송파의 전송 통로로서 가공 전력선을 이용하는 전력선 반송 계전 방식 그리고 통신선을 이용하는 전송 통로로서 통신선을 이용하는 통신선 반송 계전 방식이 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반성파의 주파수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반성 계정 방식은 그 설비비가 송전선의 긍장과는 무관하므로, 아까는 긍장하고 문제가 있다면서요. 파일럿 와이어는 몇 킬로? 5에서 15km의 단거리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반성 계정 방식은 긍장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중요 간선에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주파수는 30에서 300kHz, 출력은 1에서 10W 정도. 와트라는 건 소비 전력이라는 얘기죠. 전력선에 쓰는 소비 전력이 그만큼 너무 많은 소비 전력을 보내줄 수는 없겠죠. 조금씩 보내준다 이거죠. 고주파 전류. 고주파가 아니라 고주파입니다.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주파는 몇 kHz 이상이죠? 보통 3kHz 이상입니다. 60Hz에 50차수까지가 3kHz이기 때문에 3kHz 이상이라 그러면은 고주파라고 그러고요. 3kHz 미만을 고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공 전력선에 뭐라고요? 중첩시켜서 반송파로서 보내주고 있다. 반송 계정 방식의 종류, 방향 비교 계정 방식. 예? 방향을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상시 송출을 하느냐, 고장시에만 송출을 하느냐. 그래서 상시 송출하는 건 상시 송출해가지고 나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너 트립저지, 너 동작하지 말아라. 이거는 비상시에만, 고장시에만 송출해서 저지하는 방식. 우리나라는 고장시에만 송출합니다. 평상시 때는 가만히 있다가 고장시에다 송출해가지고 나 여기 고장났으니까 너는 동작해, 너는 동작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시나 외부 고장시 반송 신호를 송출합니다. 왜? 상시니까. 내부 고장시는 반송 신호를 송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립을 허용한다는 얘기죠. 얘는 외부 고장시는 트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반송 신호를 송출합니다. 외부 사고니까. 근데 내부 고장시에는 뭐라고요? 반송 신호를 송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트립을 허용하는 겁니다. 시그널을 받아야지만 트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저쪽에서 시그널을 받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 그 시그널을 안 받다 보니까 저쪽에서 사고가 났구나는 걸 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비접점이라는 얘기죠. 비접점. 예를 들어 변압기 2차 측에 UVR로 트립이 났다. 그러면 그 2차 측은 다 죽어야 되겠죠. 다른 걸 투입을 하지 말라게. 그래서 변압기의 비접점, 그러니까 UVR 같은 걸 비접점으로 받아서 왜? 죽으면은 죽었다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변압기 2차 측이 죽었다라는 거.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비접점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비접점을 받고 있다가 그 접점이 안 들어오면 여기 저전압으로 떨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비접점으로 사용을 한다. 위상 비교 방식. 보호구간 양단의 전류 위상. 아까 설명드렸죠. 위상이 어떻게 하나, 둘, 밑에 위상 오면은 차이가 난다고요. 크기도 차이가 난다고요. 각 선로의 방향을 모선으로 유입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 고장 시에는 전류 위상이 동상이다. 이렇게 동상. 외부 고장 시에는 역이상이 된다. 그걸 이용한다. 전송 차단 방식. 외부 고장 시에는 절대 동작하지 않고 보호구간의 일부를 제외한 내부 고장 시에만 동작하는 계정기를 한다. 근데 이거는 뭐냐? 전송 차단입니다. 전송을 해서 차단을 하다 보니까 뭔가 또 보낸다는 얘기죠. 전송 차단이니까. 그래서 이 계정기가 동작한 단자는 그 단자를 차단함과 동시에 뭐라고요? 전송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차단과 동시에. 그래서 전송 차단. 차단 지령을 동시에 보내 동시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차단 지령과 동시에 차단한다. 전송과 차단을 같이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리 계정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거리 계정기하고 나머지 부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약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